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박사님, 양영태 박사님,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좀 공천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면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지금 큰 변수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죠. 김종인 전 대표를 통합당에서 이번 총선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려고 지금 이렇게 제의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또 찬반 논란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번 공천 뭐 갈등이랄까 이런 것과 함께 김종인 씨가 하나의 총선에 통합당으로서는 중요한 변수로 이렇게 부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씨를 통합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입니다. 아, 그래서요? 저는 확실히 반대입니다. 이분은 유효기간이 끝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분은 비례대표만 5번 했습니다. 네. 11, 12, 14, 17, 20 이렇게 했었거든요. 선거 때 되면 선거 여왕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었듯이 선거의 남왕, 선거의 남왕이 바로 이 김종인이라고 불려지는데 근데 지금 이분이 말이죠.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옛날 그 군사정권부터 왔다 갔다 한 모든 정권에 걸쳐서 다 하면 비례대표를 5번 했겠어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여기 들어와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조건을 걸었는데 코를 끼고 조건을 걸고 이분은 또 만약에 그거 되면 또 중간에 또 이렇게 할 사람 벤치를 놓을 사람입니다. 김종인 대표 전 대표는 맨입에 일어나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죠. 맨입에 절대.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알려지기로는 공천권 비례대표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주고 또 지금 지역구 공천을 김영호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거의 다 마무리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토권 그것도 달라는 거고 또 일각에서는 공관위원회에 대한 지금 공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권도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뭐 저는 이분이 조건을 걸고 들어온다는 것은 과거부터 소문이 나 있었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분한테 지금 휘말리면은 나중에 황교안 리더십 앞으로 이제 지금 이건 총선인데 황교안 대표는 나중에 대선까지 바라볼 사람 아닙니까? 아주 망가뜨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한테 휘어잡힙니다. 왜? 조건 때문에. 노련한, 아주 노회한 사람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경제민주화 얘기를 주장한 사람입니까? 이분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 좌파입니까? 경제민주화, 토지 공개념 이런 것들을 아주 앞장서서 주장했고 도입을 실질적으로 한 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건 시대적으로 뭐 앞서가는 무슨 뭐 개혁주의자를 연하는데 한때 이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좌파성 이런 얘기를 하면 진보 성향이 있다 해가지고 막 환호하고 이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다 때늦은 거고 유효기간이 이미 다 끝난 정치인이에요. 유통기간 끝나버렸어요? 유통기간은 고사고 유효기간은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갖다가 놓으면은 이 사람을 갖다 놓으면은 난리 납니다. 보십시오. 예를 하나 우리가 간단히 들어보죠. 태영호 공사 있잖아요. 강남갑. 그거 꼽았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국가망신이라고. 국가망신. 국가에 칭송받을 일입니다. 그게. 지금 김영호가 공천한 중에서 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는 제일 잘했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아주 화끈하게 했어요. 화끈하게 태영호 하나 강남 그것도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갑에다가 딱 꼽아놨는데 그거는 우리 국가의 그 이념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의 어떤 헌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체계에 맞고 또 특히 이 태영호 공사의 그 상징성은 북한의 해방이란 거
그렇죠. 우리 인민들을 갖다 자유민주국가로 해방시키는 것, 소위 자유통일을 한다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이거 하나는 난 김영호가 엉망해놨거든요. 김미균이라는 그 여성을 병에다 꼽아놔서 이거 완전히 친문을 갖다 거기다 꼽아놓고 또 완전 친문 촛불 혁명하고 명예혁명하고 촛불에 참가하고 뭐 그냥 한 그 변호사 안동예천에 거기다가 김형동 변호사라는 사람을 갖다가 그것도 전략공천을 해놨어요. 이거 두 사람은 완전히 이거는 저쪽 사람입니다. 저쪽 사람인데 오히려 김미균보다 김형동은 흔적들이 칼럼을 썼기 때문에 막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개성공단도 2공단, 3공단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전부 다 이렇게 해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 이분 보면 이런 분을 갖다가 다 김영호가 해서 지금 김영호도 나중에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나마 한계가 잘한 거는 태영호를 잘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혁신 공정도 많이 했죠. 옛날 사람들 물 많이 갈았어요. 이게 샘물을 들여오는데 그게 조금이 아니죠. 샘물이 이게 아주 그냥 엄청난 오염된 물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냥 보통 물 같으면 그냥 수돗물 정도 들어오면 여기 생수가 들어온다면 수돗물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그냥 오염수가 그냥 녹이 쓰는 붉은 물이 푹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김종인이가 그걸 딱 잡은 거 아닙니까? 딱 잡아가지고 딱 하니까 어이크 그러니까 물러났죠. 김형호가. 그러니까 김영호도 치밀하게 작전을 한 거예요. 들여다본 건데 그러나 김영호는 지금 이 미래통합당에 지금 들어오면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김종인. 김종인. 황교안 대표가 저 생각은 저는 이미 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종로구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대한민국 지금 이 총선에 이기면 되니까 상징적으로 종로구도 이겨야 되지만 우선 중요한 거는 전체 상임위원장을 혼자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싸우라 이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충분히 정치하는 사람들 같은 이념적이고 이 능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같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해도 되고 아무래도 이제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지역구에 안 나간다면 모르지만 종로 대전도 이게 꼭 이겨야 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지로 선거에 아주 능수능란하시고 또 연세가 있어서 딱 당의 중심을 잡아서 선거를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이끌어 가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이 터져 나온 거예요. 문제가 터져 나올 뿐더러 이분의 만약에 조건을 달고 이걸 해줄 정도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가치가 없고 국민들이 이미 김종인 표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표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당 저 당 특히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냈다고 자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권을 만들어낸데 또 여기서 만들어내서 무슨 적대적으로 뭐 해서 무슨 큰 이익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비난의 화살이 촉을 잡혀요. 저거 우리가 쓰던 거다. 우리한테 이렇게 했다가 저기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아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그런 측면도 있고 본인이 말하자면 총괄적으로 지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역시 그래도 지금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뭐 경제 민주화 주장을 했던 어쨌든 뭐 그것을 떠나서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경제 전문가다. 말하자면 과거에 경제 수석도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성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도로서의 그런 그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냐. 그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양면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을 선거로 이끌었으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공격성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유통기간이 지났고 항상 얘기하지만 새로움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민주당은 타격을 해야 되는 것은 새로움으로 극복을 하라는 게 이 공천의 그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였지 않습니까? 좀 젊은 정당으로 변화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새로움으로
이렇게 노땅 정당 예. 뭐 이런 이미지를 벗어야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새로움으로 공동 선대위원장을 아주 둘라면은 한뭐 연합 명이라도 둬가지고 각 도를 맡아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그런 두면 권역별로 둬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어 나가게끔 권역별로 그 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굽니까? 지금 저 울산시장 그 선거에 나와가지고 공천에 경선에 김기현? 진 사람 누구 있죠? 임동호. 예, 임동호. 네, 임동호. 민주당. 예. 그건 울산 거기 영역에서 선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김종인은 절대 적절치 못하다. 앞으로 크게 덜미를 잡힌다. 예를 들면 삿바 싸움을 하는데 이 삿바가 잡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유로운 프리핸드로 누굽니까? 이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종인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대표한테 전 대표한테 네. 이렇게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아마 몇 차례 만나면서 삼고 철회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그만두라. 네. 그런 제의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도 조금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로서는 상당히 선택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뭐 황교안 대표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건 이런데 이제 정치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정치 건데요. 리더십인데, 근데 정치 리더십에는 가장 중요한 게 강건한 리더십이 더 중요합니다. 이 위기일 때는 소위 말해서 위기 관리 리더십. 위기 관리는 스스로가 자강불식, 스스로가 강해져야 쉼이 없어야 강해진다는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황 대표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한 이 김종인이가 와서 만약에 이 당을 휘둘러대면은 이 선거에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조그만 맹점만 보이면은 완전히 와그르 무너지는 그러한 그렇죠.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건 지금 벌써부터 지난번 20대 총선 때 옥새 들고 나르샤 네, 옥새 들고 나르샤. 네. 그 파동이 맞습니다. 네. 그때도 공천 파동이에요. 예. 다 이긴다고 했다가 그 공천 파동 나면서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이 김종인 전 의원이 이분이 와서 선대위원장을 했다 치자. 이분이 지금 태영호 공사를 갖다가 딱 집어넣지 않습니까? 딱 짚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네. 태영호 공사를 갖다가 만약에 취소를 시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완전히 아마 대한민국 뒤집어지죠? 예. 그러니까 위험 인물이라고, 저는 위험하다는 얘기를, 리스크를 갖다가 리스크 인물은 절대로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이런 위기 관리를 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건 원칙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도 연세가 있으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인데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도 그런 분은 좀 비례로 보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정도 얘기를 그렇죠. 하면 좋은데 비례대표 국가 망신이다 또 그 예. 사람이 한국에 무슨 뿌리 있냐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돼 버리는. 한국에는 저렇게 이념적으로 싸울 전사의 뿌리를 만들 수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 태영호 공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고 또 더더욱이 김형호하고 이렇게 공관위를 전부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김영호 공관위원장도 그 발생은 강남병 김미균 때문에 물러났지만 사실은 나도 물러날 테니까 당신도 오지 마시오. 이런 뜻으로 읽혀야죠. 그렇게 읽힐 수는 있는데 김영호 전격 사태가 예. 그 의미랄까 숨겨진 뜻은 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김형호는 이미 요구를 할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고 왜 상실했느냐? 이런 자들을 공천을 했기 때문에 상실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력을 갖다가 발휘를 했으면,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할지 나는 홍준표를 갖다가 정말 이름밖에 몰라요. 그 사람은 얼굴 면상을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 홍준표를
왜 꼭 저렇게 했어야 될까? 나중에 무슨 라이벌이 될 것 같아서 그러나 아니면 정적 제거라든가 이런 오해? 김영호야 더 뭐 정치를 안 하니까 정적이고 라이벌이 없죠. 그러니까 없죠. 홍준표 그 얘기 아닙니까? 황교안과 김영호가 짜고 자기를 아예 배제를 해버렸다. 협잡 정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를 해서 황 대표를 코너에 몰아넣을 수 있는 행동을 이 김영호가 한 겁니다.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부터 그런 분들은 좀 공천을 안 줄 생각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네. 지금은 과거와 단절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그 탄핵 오적이라든가 또 친박의 핵심들 다 잘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인물로 물을 갈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홍준표 같은 사람 공천 주어가지고 당선돼 오면은 이게 또 뻔하게 옛날 그런 막장 싸움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뭐 어디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과거 단절을 위해서 자기가 과감하게 욕먹을 생각하고 잘랐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그러나 이제 그렇겠죠. 그림을 그릴 때는 저는 좀 아쉬운 게 그 김두관이하고 좀 붙여도 괜찮아. 괜찮죠. 괜찮죠. 창녕은 좀 그래요. 자기 고향에 나간다는 자기 거죠. 고향에, 그건 그렇고. 그러나 PK 전체 전략 차원에서는 이 김두관하고 해갖고 양자 대결을 딱 붙여놓으면은 아마 그쪽 지역에서는 바람을 확 일으킬 수 있는. 그럼요. 그런데 그걸 좀 양산을 봉천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해요. 그런 생각입니다. 좀 아쉬워요. 예, 그런 근데 생각인데.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서울로 이렇게 탁 왔으면 더 좋았어요. 제일 좋은 거는 이 서울 험지하러 갈 때 알겠어. 내가 아무데라도 어디를 갈까 하면 동대문 가라면 동대문 가지요. 이렇게 갔었으면은 그 자신도 금상첨화예요. 금상첨화가 돼서 나중에 정치력 완성해서 나중에 대선 주자에 상당히 밝은 전망도 줄 수 있는데 그렇죠. 이 홍준표도 그것을 실수한 거예요. 실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게 좀 아쉬워요. 맞습니다. 김용태 전 사무총장 구로 가라니까 뭐 딱 가서 지금 윤건영이 잡겠다 하고 지금 가잖아요. 김용태 사무총장이 왜 지금 잠재적으로 만약에 저기서 이기면은 중부권의 이 대선 주자로 바로 부상합니다. 네. 이게 이번 차선 때는 안 나오도 차차기에는 그럴 대통령감으로 부상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분은 험지 좋아. 1년 전에 내가 내 목을 치고 이 전부 다 물갈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뭘 하느냐? 뭐 딱 험지 가라니까 정말 청와대 대장들 386 대장이 있는 윤건영 거기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내리 3, 4회 동안 10여 년을 갈고 닦아온 또 구로 지역 구로을 아주 험지 중에 험지 중에 최험지요. 지금 사실 종로보다 더 최고 험지입니다. 예, 거기서는 거기에 딱 가가지고 버태고서 마스크 쓰고 지금 하는 게 저번에 사진에 나왔는데 딱 보고서 저 자그마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지 하고 다시 보이더라고요. 과거에 혁신파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원희룡 예. 지금 제주지사라든가 김용태 의원 또 정두원 돌아가신 전 의원 이런 분들이 혁신파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예, 그들이 혁신파의 대부적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586들이고 이제 나갈 분들이고 이 아래 나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참 저분은 상당히 그걸 봤는데 험지에 나가라 그러면 저렇게 탁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아쉽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양산에서 선거를 하겠다는데 양산에는 붙여줘야죠. 거기서 김동완하고 붙여서 그래서 뭔가를 갖다가 미래통합당의 함수를 끌어내는 그런 소위 그 견인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 빅매치를 시켰으면은 예, 맞습니다. 서울에서 빅매치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의 효과가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렇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종인 전 대표 얘기하다가 뭐 좀 네, 다른 쪽에 맞아요. 얘기가 네. 갔습니다만은 지금 김종인 전 대표도 자기가 요구했던 미리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는 데다가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한 뭐 공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내면서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건 김 전 대표가 사과를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 본인도 그럴 거고 황교안 대표로도 좀 찝찝한 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 그 카드가 지금 살아있는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데 이걸 빨리 물리치지 않으면은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잡힙니다. 잡힌다는 거는 뭐냐면 이 김종인 대표의 그 조건, 네. 조건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회한 그 캐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네. 지난번에는 그런 공천 문제만 얘기한 줄 알았더니 거기다 또 최근에 언론 보도 보면 플러스 알파가 바로 네. 공관위원들도 자기가 좀 일부는 교체를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선거가 지금 30 며칠 남았는데 이제 한 달입니다. 딱 오늘 이제 한 달. 이거 잘 손대면 그런 거 할 틈이 없어요. 잘 혼자서 권역별로 딱 맡아가지고 총선이니까 아주 강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 맡아. 지금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김종인 전 대표의 통합당 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이죠. 영입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형태 박사님은 여러 면에서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실 문제이고 특히 황교안 대표가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잘 판단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